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러 정상회담이 공식화됐죠? 예, 뭐 누가 왔다 갔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는데 공식 발표가 났어요. 예. 러시아 이제 크렘린궁, 대통령궁이죠. 현지 시간 18일에 푸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말 러시아를 방문하고 회담하게 됐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달 말이라고 돼 있는데 외신들은 한 24일에서 26일 이때 열릴 것 같다. 그리고 모스크바 쪽까지 가는 건 아니고 블라디보스톡 같은 극동 지역에서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이면 이동하는데 좀 부담이 덜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런 공식 발표하면 날짜하고 장소까지 다 발표하는 게 상례인데 참 좀 특이해요. 아무튼. 근데 이쪽은 그 보안이라든지 그러니까요. 경호 이런 거 신경 쓰는 나라들이니까요. 지금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뭐 냉각기 비슷한 상황인데 북한은 러시아, 중국 쪽으로 달려가는 거네요. 그렇죠. 뭐 항상 안 좋을 때는 그쪽 같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러시아로 가는 거는 이제 뭐 러시아 쪽에다가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너무 또 의존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좀 미국의 압박에 대한 견제. 러시아는 항상 대북 제재 완화해야 된다는 쪽이니까요. 예. 그런 걸 이제 얻겠다는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 외교적 입지 확대를 염두에 두는 거겠죠. 네. 바로 전통적 프레임인데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모스크바에서 그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하고 만나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네. 우리 정부도 조현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5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티토프 외교부 1차관하고 제7차 한러 전략대회를 진행했거든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 만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뭐 속으로 싫을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동북아 지역 정치 외교적 입지 확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또 미국과 일본 사이의 대화 소식도 들리네요.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로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26일, 27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백악관을 찾아요. 네. 이 회동도 그 하노이 딜, 노딜 이때부터 일본이 좀 막 만나고 싶다 이래가지고 잡힌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는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바로 그 다음 달 25일부터 28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해요. 그렇죠. 그게 있는데 한 달 앞에 간다는 거고 예. 또 6월 달에는 오사카에 G20가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또 오거든요. 네. 3달 연속 정상회담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중에 2번은 이제 다자가 아니라 단독 회담이 되는 거고요. 네. 북러, 미일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보면은 육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남북미를 제외한 중일러 그 중에서도 일본, 러시아는 최근 국면에서 별로 할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최근에 남북미 사이에 냉각 기류가 흐르니까 움직일 공간이 생기는 거죠. 네. 존재감도 키우는 것이고. 그럼 그 나라들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잘 안 되는 걸 바라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영내 안정, 불안하면 안 된다, 안정해야 된다. 그리고 예. 이어지는 경제 활성화는 다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 북한이 급격히 친미화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는 불안감을 느끼죠. 예. 그리고 혹시 미국이 뭐 ICBM이나 이런 핵 확산만 막는다면은 북한의 핵 보유는 눈 감아주는 거 아니냐? 이건 일본이 강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남북미 대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주변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우리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었는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그래서 겁니다. 과거부터 대화의 틀이 육자 회담이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서 예. 말씀드린 흐름 중에서 이제 뭐 미일 대화가 진행되는 게 사실 지금 한일 관계가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죠. 과거에는요, 미국의 다른 정권 시절에는 한일 관계가 안 좋으면은 좀 호전해야 된다, 당신들. 예. 막 중재하고 여러모로 양국의 압박을 넣기도 했거든요. 그런 압박의 결과로 사실 위안부 합의까지 그렇죠. 했던 그건 거 우리한테는 아닙니까? 이제 아주 안 좋은 건데, 그럼 예. 이제 한일 양국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손을 다시 맞잡고 관계를 개선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트럼프 정부를 보면은 한국, 일본이 싸우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어허. 말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북아 전체의 틀, 안보와 경제를 한꺼번에 보는 뭔가 좀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의 다른 정부들하고 다른 점인데 마침 이런 상황 속에서 3달 연속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도 6월달 G20 계기로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고 예. 지금 우리 외교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 일본까지 이때 오니까 예. 한국도 이제
와라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성사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미국과 일본 가깝게 지내지 마라 이럴 수도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이 역사의 문제 뭐 반성 안 하고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대로는 안 되고 뭔가 출구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예. 있고 뭐 여러 언론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부 간 대화가 안 되면은 한일 의원 연맹 같이 정치권이 나서서 하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 좀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청원 의원이 8선이고 최다선이에요. 우리 국회에서. 그렇죠. 지금 정치적 입지가 아주 안 좋습니다만은 그 일본하고는 또 과거의 경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서청원 의원을 좀 국회 대표로 일본에 보내는 방안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네. 있습니다. 뭐 그런 건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서청원 의원 입장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예.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